간혹 노포횟집을 보면 믿기지 않은 가성비를 전하는 곳이 많은데요. 그래서 노포횟집을 열심히 찾아보고 있지만 수도권에서 노포횟집을 찾긴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노포 전문가 훈태님께 의뢰를 했고 마침 이번에 끝내주는 노포횟집을 발견했다고 해서 같이 찾아가 보았습니다. 일단 이곳 사장님이 바뀌지 않은 채 50년 동안 영업한 식당으로 노포 중에서도 찐 노포거든요. 그런데 식당도 세월 대비 깔끔하고 친절함은 물론 음식의 가성비도 상당했기에 가성비 노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미친 가성비에 50년 된 노포횟집 리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용명횟집이에요. 용명횟집은 50년 이상 된 횟집으로 큰 길가도 아닌 골목길로 들어가야 나오는 횟집인데요. 바로 이곳이 물회 하나 주문하면 이렇게 줘도 되나 싶게 내어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번 영상에 이어서 훈태님과 함께 들어가보죠. 우선 실내는 다음과 같이 홀이 아닌 여러 개의 룸으로 나눠져 있었고요. 오래된 횟집임에도 꾸준히 관리하여 예스러움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해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은 저는 메뉴를 봤는데 메뉴는 다음과 같이 모듬회와 단품회가 있는데 인당 3만원 정도 받는 걸 보니 흔히 스키다시라고 하는 곁들이 만주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곁들이 만주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가 관건이지만 오늘 제가 주문할 건 물회입니다. 이 물회를 주문해도 앞서 언급한 회만큼은 아니지만 곁들이 만주가 나름 알차게 나온다고 해서 훈태님과 저는 물회를 각 한 개씩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훈태님과 포화지방 동호회 가입 조건에 대해 얘기하다 보니 뜨거운 물에 담근 숟가락과 젓가락이 나오고 물회에 포함되어 있는 곁들이 만주가 하나씩 제공되었어요. 이날 곁들이 만주는 미역기 볶음, 멸치 젓갈, 찐 전복, 데친 낙지, 멍게 젓갈, 홍합탕, 직접 담근 김치, 콩잎 장아찌가 나왔고 곧이어 매운탕도 뚝배기에 담겨 나왔는데 이 매운탕에도 낙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문한 물회도 밥과 함께 나왔는데 이날 물회에는 해삼, 멍게, 전복, 소방어회가 얹어져 있었고 포항식 비빔 물회라서 따로 육수 없이 해산물 밑에 깔린 배와 야채, 소스를 버무려 먹는 거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인당 2만원, 물회 2인분의 한 상인데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일단 가격에 대해 따져본다면 요즘 물회 가격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가가 확 오르기 전 물회의 가격은 15,000원 전후였지만 요새 보니까 17,000원이 평균이고 그런 물회를 주문하면 서울은 밥 또는 면과 가벼운 찬 몇 개 주는 게 끝이고 경상도는 가벼운 찬과 탕, 밥까지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여긴 물회 평균값을 기준으로 3,000원만 더 주면 이렇게 알찬 한 상 차림과 물회를 즐길 수 있다 보니 개인적으로 이 구성을 봤을 때 가성비는 훌륭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물회가 포항식 비빔물회라서 양이 살짝 적어 보이는 감이 있지만 결국 물회는 들어간 해산물과 회의양이 곧 가격이기도 하잖아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다른 곁들이 만주가 나온다고 해서 물회에 일부러 힘을 뺀 것 같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온 음식들은 빠르게 맛을 볼게요. 일단 저는 훈태님과 만났는데 한잔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저는 소주, 훈태님은 운전해야 하는 관계로 사이다로 짜느라고 홍합탕 먼저 맛보았습니다. 홍합탕은 재료의 선도가 가장 쉽게 드러나는 음식인데요. 이 홍합탕은 비린 것 없이 홍합의 단맛이 영롱한 육수에 가득 담겨 있었고 매운 고추를 넣어서인지 깔끔한 매운맛이 맴돌았습니다. 그 다음으론 전복을 먹었는데 이 전복은 부드러우며 쫄깃한 게 우리가 아는 찐 전복 맛인데 바다에서 나는 재료이다 보니 따로 간을 하지 않아도 살짝의 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양념에 찍어 먹지 않아도 괜찮은 안주라 보았습니다. 보면 사이즈가 아주 작은 게 아닌데 이걸 인당 2마리씩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해주셔도 되나 싶었네요. 그 다음으론 데친낙지를 맛보았는데 데친낙지는 탄력과 쫄깃함이 질기지 않게 있었고 전복만큼은 아니지만 간도 살짝 있어서 평소 짜지 않게 드신다면 그냥 먹어도 좋을 정도였죠. 그런데 사실 낙지는 본연의 맛이 다른 두 종류에 비해서 확연한 개성을 지니고 있다 보진 않기에 그저 식감과 내가 낙지를 먹고 있구나 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어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물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곁들이 만주를 먹은 다음엔 양념된 수산물 찬과 안주를 맛볼까 합니다. 우선은 미역기 볶음을 먹었는데 이거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일단 미역기를 말려서 해주를 튀게 미끈함 없이 밀도감이 있으며 꾸덕했고 양념에 고추장과 물엿과 같이 찰기를 가진 재료가 들어가서인지 이런 양념의 끈적함이 마치 닭강정 소스 같은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바다 내용 없이 꾸덕한 식감과 달달함이 매력적이었죠. 그렇게 달달한 맛을 지나 이번엔 바다 내음 짙고 짭조름한 찬인 멍게젓갈을 밥에 얹어 먹어보았습니다. 일단 이 멍게젓갈, 멍게의 맛이 정말 진했어요. 멍게 매니아라면 짙은 멍게 내음에 반할 것 같았고 양념은
달지 않고 짭조름하며 아주 가벼운 단맛만이 이 짠맛과 매운맛 사이에서 밸런스를 잡아줘. 많이 먹어도 짤 뿐이지 질리진 않을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참고로 밥은 다음과 같이 흑미와 콩이 들어간 찰진 밥인데 식당밥 같지 않고 집밥 같은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이 기세를 이어서 또 다른 젓갈인 멸치 젓갈을 맛보았는데 개인적으로 이건 조금 낯설었습니다. 짠맛이 상당히 강하고 생선의 감칠맛도 상당했지만 뭔가 비린 것과는 다른 향이 있더라고요. 그건 방아잎으로 추정되었는데 그 특유의 향이 매운탕에서 나름 익숙해졌지만 짠맛이 핏도로 있는 이 젓갈에서 느껴지니까 지역 사람이 아닌 저에겐 다소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경상도 토박이인 훈태님은 딱 맛있는 정도라고 하신 걸 보니 경상도 분과 젓갈을 평소에 즐기시던 분들 입에는 맛있지 않을까 싶었네요. 그렇게 곁들임 안주로 허기를 달래고 알코올도 충전했으니 이제 메인인 물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회는 앞서 말씀드렸듯 비빔 물회라서 이렇게 비벼보았고요. 비비고 나니 재료에서 나온 물이 자박하게 생겨 물회라는 이름에 나름 어울리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건 크게 한 입 먹어봤는데 비비면서 보셨겠지만 채소보다 해산물의 비중이 훨씬 더 커서 각 해산물이 지닌 식감과 맛에 소스의 달큰함과 간, 매콤함이 어우러진 맛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배가 주는 그 시원한 단맛이 해산물과 소스의 간극을 메꿔주는 역할을 해서 서로가 따로 노는 것 없이 부드럽게 어우러지며 단순한 조합이지만 물회 맛집의 육수 못지않은 맛을 전해주었습니다. 고추도 들어가 살짝 매운맛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론 입맛을 자극하는 정도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밥을 넣어서 먹는 게 이 지역의 스타일인데 밥을 넣어 먹으면 배가 들어간 촉촉한 회 비빔밥 맛이라 크게 거부감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물회를 많이 접해보지 않은 분들에게 조금 낯설 수 있는 스타일의 물회지만 멸치젓갈 빼고는 대체로 맛있게 먹을 음식이었기에 이 근처에 들리게 된다면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의 매운탕은 물회를 먹으며 곁들였는데 서도를 넣고 끓인 매운탕임에도 국물이 정말 깔끔했고요. 제피가루를 더해 먹으니 그 시원함이 더욱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칼칼함과 육수의 시원한 맛도 기본 이상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날 식사는 음식의 가성비와 맛도 매력적이었지만 주변의 풍경이나 식당 내부의 분위기도 한몫했다고 보았어요. 옛날 횟집의 모습이 담겨있음에도 깔끔하고 친절한 사장님 가족분들의 운영에 기분 좋았기 때문이죠. 주차 공간도 넓고 한적한 곳이기에 근처에 여행 갈 일이 있을 때 한번 들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오랫동안 장사하셨다 보니 건강상의 이유로 한 번씩 쉬어가실 때가 있기에 방문 전 전화해서 영업하는 걸 꼭 확인해 주시고요. 스키다시라고 불리는 곁들임 안주 구성과 물회의 해산물 구성은 재료 수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훈태님과 함께한 경상도 촬영 너무 재밌었고 다음 이야기는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